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이솝이 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작가 루이스 캐럴도 장애인이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문호 셰익스피어도 장애인이었고요. 세계 속의 장애 인물은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두드러지는데요. 오늘은 풍자화로 세상을 꼬집은 화가 고야도 청각 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낭독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페미니즘의 대표화가 프리다 칼로는 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요. 오늘 백종환의 목소리로 이분들을 만나봅니다. 먼저 풍자화로 세상을 꼬집은 고야입니다. 고야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프랑스 대혁명에 심취해서 카톨릭의 위선을 꼬집었습니다. 처음에는 직물 공장의 벽걸이 밑그림을 그리는 정도였으나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 카를로스 4세 밑에서 궁정화가가 됐고 스페인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화가로서 인기를 누렸습니다. 1795년 왕립 아카데미 원장이 되었고 1799년에는 수석 궁정화가가 되었습니다. 명예와 세속적 성공을 무척이나 좋아했지만 자신이 몸담았던 상류사회와 후원자들에 대한 그의 기록은 무자비할 정도로 신랄합니다. 1792년에 열병을 앓고 청각장애인이 된 뒤 그의 예술은 새로운 특성을 나타내는데 자신의 예리한 눈과 비판적인 정신으로 관찰한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자유롭게 표현합니다. 난파선, 역마차를 습격하는 강도들, 불 등의 재앙을 나타내는 작은 그림들을 그려서 편지와 함께 왕립 아카데미 부고문에게 보냈습니다. 1794년에 쓴 그 편지에는 나는 주문 작품에서는 환상이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없어 전혀 관찰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연작으로 그린 이 그림들은 정신병원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야가 사라고사에서 실제로 본 장면을 대담한 스케치 기법으로 그린 것으로 풍자화처럼 과장된 사실주의 효과를 낸 작품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의도적이고 진지한 풍자를 위해서 능통에 있던 소묘와 판화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80점의 동판화로 이루어진 변덕에서 그는 풍자 만화의 대중적 상상력을 이용해서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악습을 비판하기도 했고 수준 높은 독창성을 발휘했습니다. 색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로 개발한 에코틴티 기법을 능란하게 구사한 이 작품은 놀랄 만큼 극적인 생생함을 보여주며 동판화의 역사에서 중요한 업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친구와 관리들의 초상화를 많이 그렸는데 더욱 폭넓은 기법과 아울러 성격 묘사에 새로이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얼굴 묘사에는 성격을 꿰뚫어보는 그의 예리한 통찰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점은 도냐 이사벨 데 포르셀과 같은 여성의 초상화에서 특히 진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를로스 4세의 가족에서는 주요 인물들의 보기 흉하고 천박한 모습이 풍자화의 효과를 자아낼 정도로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페미즘의 화가 프리다 칼로입니다.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시티 교회 코요아칸에서 출생하였습니다. 헝가리계 독일인 아버지는 평범한 사진사였고 그에게 프리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독일어로 평화를 의미합니다. 프리다 칼로의 집안은 가난했으며 어머니의 우울증으로 유모의 도움으로 자랐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1913년 6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 오른쪽 다리가 약해지는 장애가 생겼고 이 때문에 내성적이고 관념적인 성격이 되었습니다. 1921년 의사가 되기 위해 국립예비학교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았으며 러시아 혁명에 심취하여 평생 공산주의 옹호론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학교의 벽면에 프레스코 벽화를 그리고 디에고 리베라를 목격하고 심리적인 큰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리베라는 유럽에서 돌아와 멕시코 문화운동을 주도하는 유명한 예술가로 칼로는 그의 작품과 인간적인 매력에 빠져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칼로는 리베라의 영향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1925년 18살 때 교통사고로 척추와 오른쪽 다리, 자궁을 크게 다쳐 평생 30여 차례의 수술을 받았는데 이 사고는 그의 삶뿐만 아니라 예술 세계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작품 세계의 주요 주제가 되었습니다. 1929년 연인이었던 디에고 리베라와 21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결혼하였습니다. 결혼 이후 프리다는 리베라를 내조하느라 자신의 작품을 그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멕시코 혁명에 적극적이었지만 결혼 이후에는 남편 리베라와 함께 정치적 논쟁에 휘말렸으며 멕시코 공산당에서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1930년 벽화 제작을 의뢰받은 리베라와 함께 미국 샌프란시스코, 뉴욕, 디트로이트에서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프리다는 리베라의 그늘에 가려 항상 외롭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1933년 록펠러 재단의 의뢰를 받고 벽화를 제작하던 중 레닌의 얼굴을 그려 넣을 것을 두고 재단 측과 불화로 벽화 제작이 취소되었고 마침내 고향 멕시코로 돌아왔습니다. 멕시코에 돌아온 후 남편 디에고 리베라와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리베라의 자유분방하고 문란한 여자 관계로 급기야 프리다 칼로의 여동생과 바람을 피우고 말았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냈으며 이 당시 자신의 심경을 표현한 작품 몇 개의 작은 상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디에고 리베라에 대한 실망과 배신, 그리고 분노는 프리다 칼로의 작품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1939년 피에르 콜 갤러리에서 열린 멕시코전에 출품하여 파블로 피카소, 바실리 칸디스키, 마르셀 뒤샹 등으로부터 초현실주의 화가로 인정받았으나 프리다 칼로 자신은 자신의 작품 세계가 유럽의 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고 멕시코적인 것에 뿌리를 둔 것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그의 유럽에서 멕시코로 돌아와 같은 해 11월 디에고 리베라와 이혼합니다. 잠시 미국에 체류하면서 사진작가 니콜라 머레이와 사랑에 빠지기도 하였지만 그녀에게 리베라는 절대적인 사랑의 존재였습니다. 1940년 8월 프리다는 리베라와 다시 결혼을 하였는데 프리다는 리베라에게 성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조건을 요구하여 합의하였습니다. 프리다의 삶은 매우 연극적이었고 항상 여사제처럼 전통 의상과 액세서리를 착용하였으나 남성에 의해 여성이 억압받는 전통적인 관습을 거부했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에게 20세기 여성의 우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작품으로는 사고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남편 리베라 때문에 겪게 된 사랑의 아픔을 극복하고자 거울을 통해 자신의 내면 심리 상태를 관찰하고 표현했기 때문에 특히 자화상이 많습니다. 프리다 칼로의 작품에 영향을 끼친 또 다른 점은 3번에 걸친 유산과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선천적인 골반 기형 때문이었고 이는 고통스러운 재앙으로 받아들여져 작품 헨리 포드 병원, 나의 탄생,
프리다와 유산 등과 같은 작품들로 형상화되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프리다 칼로의 모습은 탯줄과 줄 혹은 뿌리 같은 오브제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작품 상처받은 사슴 속의 그녀의 모습은 비록 여러 개의 화살 때문에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선은 매우 투명하고 강한 빛을 발하는데, 이는 삶에 대한 강한 의지와 자신의 고통이 오히려 예술로 승화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후 프리다는 회저병으로 발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고 골수 이식 수술 중 세균에 감염되어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1953년 프리다 기념전이 열렸으며 1954년 건강이 악화되었지만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표현한 마르크스와 스탈린을 추앙하는 정치색이 짙은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그의 7월 2일 리베라와 함께 미국의 간섭을 반대하는 과테말라 집회에도 참가하였다가 7월 13일 폐렴이 재발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마지막 일기에는 이 외출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페미니즘 운동이 대두되면서 그녀의 존재가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했고 1984년 멕시코 정부는 그녀의 작품을 국보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그리는 화가 제프 앤슨입니다. 시력을 거의 잃은 미국의 젊은 화가 제프 앤슨은 그만의 독특하고 화사한 색상과 깊은 질감의 애호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의 그림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작품을 통해 선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앤슨은 신경계에 종양이 생겨 시력과 청력을 잃게 되는 신경섬유종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뇌에 있던 종양을 제거한 후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고통스러운 병원 생활에 작은 위안이라도 될 수 있도록 작은 카드 종이에 그림을 그리도록 했는데 그것이 앤슨을 화가로 만들었습니다. 시력의 한계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앤슨은 자기만의 방식을 개발해냈습니다. 캔버스에 끈적거리는 물건을 바른 후 손으로 만져가며 색을 칠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의 그림 소재는 자연인입니다. 눈이 보이던 시절에 아름다운 자연을 화폭에 담아 영원히 간직하려는 듯 자연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독특한 질감을 가진 화사한 색상의 자연이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그 작품이 시각장애 화가가 그린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앤슨은 일약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위런 버핏, 엘튼 존, 수전 서랜던 등 월드 스타들이 그의 작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의 작품은 이미 6개월분의 주문이 밀려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한 해에 5만 달러를 벌어 경제적으로 자립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 21살밖에 안 된 청년이지만 번 것을 기부하는 큰 마음을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2014년에는 100만 달러를 자선단체에 기부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제프 앤슨은 눈이 아닌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작품과 선행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이로운 초상화 작가 조나단 레먼입니다. 조나단 레먼은 1987년 미국에서 태어나 자폐증 예술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살 때 자폐증으로 판명된 조나단 레먼은 과묵한 아이지만 그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10살 때부터 목탄으로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한 레먼은 14살 때 이미 미국에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의 작품은 뉴욕 미술관에서 전시됐고 점당 12,000달러에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지능지수가 무려 150이 넘는
천재 조나단 레먼의 능력은 서번트 증후군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습니다. 그의 그림은 장애가 전혀 없는 보통 예술가들 사이에서도 경이로운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간 카메라 스티븐 월터셔입니다. 스티븐 월터셔는 1974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3살 때 자폐증 진단을 받고 5살에 걷기 시작했으며 9살에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7살 때부터 도시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림을 그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중증의 장애인이었습니다. 스티브는 헬리콥터를 타고 20분 정도 되는 시간에 뉴욕 전경을 본 뒤 오로지 기억만으로 3일 동안 뉴욕의 모습을 그렸는데 화폭의 길이만 5m가 넘습니다. 그는 한 번 보고 그리는데도 건물의 높이나 창문의 모양까지 정확히 그려내는 도시 풍경 화가로 뉴욕뿐만 아니라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런던, 시드니, 마드리드, 베이징, 상하이, 홍콩 등 다양한 도시의 모습을 사진처럼 그대로 그려내서 인간 사진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유명인입니다. 다음은 몸의 예술을 펼친 앨리슨 래퍼입니다. 영국의 장애 예술인 앨리슨 래퍼는 1965년 해표지증으로 2팔이 없고 2다리는 짧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있었지만 청소년기를 시설에서 보냈고 19살에 런던으로 와서 브라이튼 대학 예술대 미술학과를 우등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는 주로 자기 몸을 사진과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신체의 정상성과 미의 기준에 도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림은 래퍼가 실제로 경험한 일을 직접 누드 사진으로 찍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신과 아들 페리스를 버리고 떠나버리자 복지 담당 공무원이 찾아와 아들을 강제로 위탁가정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래퍼의 몸으로는 혼자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엄마 배 위에 아들을 앗아가려는 보라색 2팔은 관료주의를 표현합니다. 그는 강력하게 저항하여 결국 아들을 지켜냈는데 2팔이 없는 엄마와 맨살을 맞대고 있는 아이의 모습에서 강한 유대감과 원초적 저항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래퍼 역시 자신의 벗은 몸을 통해 강한 저항의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울한 천재 화가 로트레크입니다. 톨루즈 로트레크는 프랑스의 화가로 놀로즈 구명무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본래 허약한 체질인데다 소년 시절의 사고로 척추와 양쪽 다리에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소년 시절에는 동물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1882년 처음으로 보나에게 그림 공부를 시작하였고 이어서 꼬르몽에게 사사를 받았습니다. 드가 고아와 친교를 맺으며 강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서커스, 흥행장, 놀이터, 운동경기, 무용장, 초상화 등을 즐겨 그리고 포스터를 예술적 경지로 올려놓았습니다. 인상파에 속하고 유화 외에 파스텔, 수채, 석판에도 독특한 스타일을 장시하였습니다. 음주와 방탕으로 건강을 해쳐 요절했는데요. 사후 1992년 출생지 알비에는 루즈 로트레크 미술관이 장설되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물랭 드라 갈레트, 춤추는 잔나 불러리, 물랭 루즈 등이 있습니다.